같은 것이 있는 순열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나오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이렇게 해서 n개 중에 서로 같은 것이 p개, q개, r개씩 있을 때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수는 이렇게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p부터 r까지 쭉 합해주면 n이 된다 이렇게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예를 들어 보시면 자, A를 이제 일렬로 배열한다 이렇게 해볼게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A를 일렬로 배열을 할 건데 자, 배열하는 경우는 세 개가 똑같으니까 얘는 한 가지가 나와요. 그죠? 자, 근데 원순열도 마찬가지고 중복순열도 마찬가지고 계속 순열을 가지고 원순열을 어떻게 구하는지 순열을 가지고 그 다음에 중복순열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순열을 가지고 같은 것이 포함되었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할지를 보는 건데요. 자,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다 다르다고 한번 해볼게요. A1, A2, A3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르다고. 그럼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나올 거냐 이렇게 배열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가 먼저 나오고 A3, A1 세 번째가 앞에 나오고 이렇게 얘들 일렬로 배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배열해서 얘네들이 전체 몇 가지가 나오냐면 6가지가 나오죠. 3팩토리얼 6가지가 나와요. 근데 요거를 하나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세 개가 같으니까. 그러면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했을 때가 3팩이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한 걸로 나눠서 얘는 한 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됐죠? n개가 있습니다. 똑같은 n개를 배열하면 일렬로 배열하는 게 n팩토리얼이죠. 근데 똑같은 거를 일렬로 배열했을 때 3팩토리얼이 나오니까 얘는 한 가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자, 요걸 한번 해볼게요. 전체 5개가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시면 전체가 5개죠. 5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A 3개를 일렬로 배열한 거를 하나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일렬로 배열했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이죠. 그럼 그거를 하나로 보려면 얘네들을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될 거냐면 5 곱하기 4 곱하기 3팩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20까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같은 것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걔네들의 팩토리얼만큼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몇 가지 예를 좀 더 들을게요. 자, AA, BB, CC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같은 거죠. 같은 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겁니다. 일렬로 배열하면 전체를 배열한 게 6팩토리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A를 배열한 걸 똑같은 걸로 간주할 거니까 얘가 2팩토리얼이다. B를 일렬로 배열하는 게 2팩토리얼, C를 일렬로 배열하는 게 2팩토리얼이니까 6팩토리얼을 2팩, 2팩, 2팩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것의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건 어떻게 될 거냐면 4팩에 2팩, 2팩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만약에 얘가 B가 하나 추가되어 있으면 전체는 5개죠. 그 다음에 얘를 5팩을 2팩하고 3팩으로 나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A가 2개고 B가 3개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추가로 조금 하나를 조금 더 얘기할게요. 자, 이거를 조합으로도 풀어놓은 문제들이 있어요. 조합으로.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조합으로도 식을 바꿔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 문제집 풀이마다 조금씩 달라서 둘 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네들을 이제 일렬로 배열한다고 해보면 A, A, B, B, B 이렇게 할 수 있고 A, B, A, B,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쭉 나열하면 돼요. 그럼 이걸 조합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면 A가 5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갈 2자리를 택해서 A를 넣어주면 되겠죠. 5자리 중에서 A가 들어갈 2자리를 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합으로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 5 컨비네이션 2에 나머지 3자리는 B가 들어가면 되니까 5 컨비네이션 2에 3 컨비네이션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거를 정확히 계산하면 5 곱하기 4에다가 얘가 이펙토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랑 요거랑 결과치가 같아져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나왔을 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나왔을 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고 가끔은 조합으로 풀어놓은 문제집도 있으니까 보실 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조합으로도 풀 수 있다. 요거를 한번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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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 이렇게 돼 있어요. D까지 할까요? 그러면 전체가 몇 개냐면 7개예요. 그러면 얘는 똑같은 게 A가 3개 있죠. B가 2개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를 조합으로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전체에 7자리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할게요. 자, 여기서 A가 들어갈 자리 골라볼게요. 7 컨비네이션 3. A가 들어갈 정의를 정했어요. 그 다음에 B가 들어갈 자리를 정하면 되겠죠. 나머지가 몇 자리냐면 4자리죠. 4자리에서 2자리 더하시면 되고 2자리에서 1자리, 1자리에서 1자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요걸 계산해 주시면 요거랑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공식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조합으로도 계산을 할 수 있다까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1팩 1팩은 생략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 2, 1, 1 더하면 전체 7이 되죠. 그래서 여기 뒤에 있는 공식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수에서 여기 뒤에 있는 공식이 n인데 하나짜리는 생략하고 안 쓴다. 근데 다 합하면 n이 되어야 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같은 것을 포함한 거의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 전체를 배열한 다음에 같은 것을 포함한 거의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필수 9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5개의 숫자가 있고 요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정수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개의 수를 배열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5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거의 개수를 보면 되는데 1이 3개니까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5 곱하기 4 곱하기 3팩 약분돼서 얘가 2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6개의 숫자가 있는데요. 6개의 숫자 요거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6자리 정수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전체 만들 수 있는 숫자의 개수를 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6팩에서 2가 3개니까 3팩, 1이 2개니까 2팩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그러면 6, 5, 4, 2해서 6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0이 껴 있어요. 그럼 항상 0이 껴 있으면 조심해야 되겠죠. 전체에서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를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럼 남은 숫자가 뭐냐면 1, 1, 2, 2, 2 있습니다. 그럼 전체가 5팩토리얼이고 1이 2개, 그 2가 3개 있으니까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하는 경우의 수는, 자, 60에서 10을 빼면 얘가 50까지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숫자 배열할 때 0이 있으면 0이 맨 앞에 오면 안 된다를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5개의 숫자 중에서 4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의 개수,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여기서 케이스를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자, 4개를 택하는 경우가, 자, 2를 2개 택할 수 있겠죠. 2를 2개 택하면 1을 2개 택할 거고. 자, 두 번째는 2를 한 번만 택할 수 있겠죠. 2를 안 택하면 1이 3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케이스가 2가지만 나오겠네요. 자, 여기 택하는 경우의 수가 2종류가 나오고, 각각을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더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전체 숫자가 4개니까 4팩이고, 1이 2개고 2가 2개니까 얘가 2팩,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 6가지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요걸 때도 케이스를 4팩이고 전체가 1이 3개니까 3팩 해서 얘는 4가지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6 플러스 4가 나와서 얘는 10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전체를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같은 거의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해보겠습니다. 자, 투모로우에 있는 그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 5가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양 끝에 5가 와야 되니까 5를 양 끝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남은 문자들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T, O, M, R, R, W 이렇게 오면 되겠네요. 자, 이거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6가지니까 6팩토리얼이 될 거고요. 똑같은 거의 개수가 R만 2개 있죠. 그럼 얘를 2팩토리얼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 곱하기 5팩토리얼이고요. 5팩토리얼은 120 돼서 얘가 360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아우리먼트 9개의 문자를 모음끼리 이웃하네요. 모음끼리. 자, 모음이 뭐가 있냐면 A, E, E, E 이렇게 있죠. 요거가 이웃해야 된대요. 이웃해야 되니까 한 묶음으로 다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남은 문자가 뭐냐 하면 G, R, M, N, T가 남았죠. 그렇죠? 이웃해야 되니까 얘는 하나로 모시고 나머지는 따로 다녀도 괜찮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일렬로 배열하려면 얘가 5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자체를 배열할 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전체가 4팩토리얼이고 똑같은 2가 3개가 있으니까 얘를 3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6개군요.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계산 720이고요. 곱하기 4가 나와서 2880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순서가 정해진 순열의 수인데요. 요거는 좀 잘 기억을 해두세요. 요게 기억이 안 나면 조금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자, 요 단어에 있는 7가지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MAT는 순서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MAT가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자,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얘네들을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얘가 지금 단어가 어떻게 될 거냐면 CL, AA, I도 있군요. A 이렇게 4개가 7개의 문자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얘들 일렬로 배열하면 7팩이고 A를 일렬로 배열한 게 A가 똑같으니까 4팩 이렇게 되면 되겠죠.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될 거고 얘는 210까지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왜 같은 걸로 보냐 하면 얘를 일렬로 배열하잖아요.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왼쪽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순서가 정해진 것들은 같은 걸로 보고 일단 배열을 한 다음에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는 M이 들어가야 되고 여긴 A가 들어가야 되고 여긴 T가 들어가야 되고 여긴 E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는 애들은 얘네들을 같은 걸로 보고 일렬로 배열한 다음에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렬로 배열을 같은 것들에다가 정해진 순서대로 넣어주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를 조합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얘네들은 순서대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쟤들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를 여기서 4개, 4자리를 정하면 되겠네요. 그럼 7 컨비네이션 4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알아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얘는 3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얘는 7 컨비네이션 3이랑 똑같으니까 얘는 7, 6, 5, 3, 2, 1에다가 곱하기 3팩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210이다. 똑같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정해져 있는 것들을 같은 걸로 생각하고 일렬로 배열하면 구하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같은 거를 배열한 거에다가 순서대로 배열하는 방법이 한 가지니까 순서대로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최단 경로로 가는 경우의 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문제 썰이 좀 바뀌는데요.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응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도로망이 주어져 있을 때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걸 보시면, 요 밑에 직사각형 보시면 A에서 B로 갈 겁니다. A에서 B로 갔는데 문제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자, 그럼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가 어떤 게 있냐면 경우가 자 이렇게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도 갈 수 있죠, 그렇죠? 되게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고 되게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럼 요거를 그냥 세긴 좀 어려우니까 얘가 지금 직사각형이고 같은 거리로 되어 있어요. 길이가. 그럼 요거 가로로 가는 걸 A로 잡고 그 다음에 세로로 가는 걸 B라고 잡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걸 A로 잡고 그 다음에 위로 가는 거를 B로 잡으면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로는 A를 4개 배열해 주시면 되고요. B를 3개를 일렬로 배열하면 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가로로 4번을 가야 되고 세로로 4번을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는 애들은 어떻게 될 거냐면 보라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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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B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케이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면 요건 가로 2번이죠. A,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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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로 요건 어떻게 표현이 될 거냐면 세로로 2번 갔죠. B,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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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일렬로 배열을 해주면 A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팩을 4팩하고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35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 같은 간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A에서 B로 갑니다. 자,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으니까 팩토리얼로 답은 표현을 할게요. 자,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 해주시면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고 세로가 하나, 둘, 셋, 4개니까요. 자, 첫 번째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 자, 전체는 이제 10팩토리얼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가로가 6개, 세로가 4개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면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최단 거리. 자, 최단 거리의 경우의 수. 이거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자, A에서 C를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박스를 지나가면 됩니다. 요거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최단 거리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요.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안을 벗어나면 안 되고 C에서 B로 가는 것도 쟤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A에서 C로 가는 게 어떻게 될 거냐면 가로가 3개, 세로가 2개니까 5팩에 3팩, 2팩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서도 5팩에 3팩, 2팩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동시에 일어나니까 곱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세 번째는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할 건데 C를 지나지 않는 경우의 수, C를 지나지 않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어떻게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가 1번이죠. 그 다음에 C를 지난 경우가 두 번째죠. 그래서 1번에서 2번을 빼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은 문제를 풀면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좀 더 설명을 할 건데
자, 같은 것을 포함해서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참고에 나온 게 뭐냐 하면, 이게 조금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약간 복잡한 형태나 깨진 형태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얘 같은 경우는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도로망에 주어진 최단 거리의 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자,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할 건데요. 자, A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다 1이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입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서 위로 갈 수 있는 경우가 한 가지죠. 여기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게 한 가지니까, 여기가 1 플러스 1이 돼서 2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 자리는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여기서 오른쪽으로 할 수 있으니까 2하고 1을 더해서 3가지. 여기 갈 수 있는 방법은 왼쪽에서 오거나 밑에서 올라오거나 2가지 경우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3 더하기 1 돼서 4고, 자, 여기 자리는 어떻게 될 거냐면 4 더하기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5로 가려면 이쪽에서 와야 되고 밑에서 올라와야 되니까 2가지 경우의 수를 더해서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왼쪽에서 와야 되고 밑에서 올라와야 되니까 거기 있는 숫자들을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6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니까 3개, 밑에서 올라오니까 3개고 2개를 더해서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왼쪽에서 오니까 10가지고 밑에서 올라오니까 2개 합해서 10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15가지도 왼쪽에서 오고 밑에서 올라오니까 15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얘네 2개 더해서 4가지, 4하고 6하고 더해서 10가지, 10하고 10하고 더해서 20가지, 20하고 15를 더해서 마지막으로 35다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만약에 다른 방법이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것도 가능하긴 한데 이렇게 되면 숫자가 너무 크죠? 너무 클 때는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숫자가. 계산도 많이 틀리고 해가지고 일단은 같은 것을 포함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이용해서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그게 적용이 좀 어렵다, 좀 복잡하다 그러면은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필수 해제 해보겠습니다. 자, 12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A 지점에서 C 지점을 거쳐서 B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시고, C에서 B로 가는 요 경우의 수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단 거리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A에서 C로 가는 경우는 자, 가로가 2개, 세로가 2개니까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고, 자, C에서 B로 가는 거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가로 2개, 세로 2개니까 4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산해 주시면 여기가 4321, 4321 돼서 36까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거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자, A에서 C로 가는 게 경우의 수를 구하면 1, 1, 1, 1입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위에서 밑으로 가고 왼쪽에서 오죠. 그럼 여기 2, 여기는 3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여기는 3, 여기는 6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6으로 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죠. 여기는 딴 데서 올 수가 없어요. 그럼 여기는 6이고 여기도 6입니다. 그럼 여기 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서 오고 위에서 내려오니까 12가 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왼쪽 오른쪽으로 갈 수 있고 여기고 여기도 6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 자리는 위에서 내려오고 왼쪽에서 오니까 18이고
여기도 18이다 이렇게 되시면 되고요. B자리는 마지막으로 2개 더해서 36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얘가 똑같으니까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다. 2가지 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필수 13번 해볼게요. 자, 오른쪽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A에서 B 지점으로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A에서 B로 가려고 해요. 이거 구하자니 가운데가 구멍이 나서 조금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자, A에서 B를 이렇게 쭉 이어요. 그럼 완벽한 대각선은 아닌데 얘네들이랑 대각선 쪽으로 해서 엇갈려서 꼭 지나야 되는 지점을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어디를 찍으시면 되냐면 요렇게 찍으시면 됩니다. 약간 대각선으로 해갖고. 그래서 요거 4점을 PQRS라고 할게요. 그래서 요 4점을 지나는 경로의 수를 구해가지고 각각을 더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고, 두 번째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고, A에서 R을 거쳐서 B로 가고, A에서 S를 거쳐서 B로 간다. 요 4가지 경우를 구한 다음에 4가지를 더해 주시면 돼요. 자, 이거 지나는 지점을 설정을 할 때 이렇게 대각선으로 설정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이거 4개를 구해서 더할 거예요. 케이스를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더할 때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각선에 있는 점들을 찍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간단히 예를 들어 볼게요. 얘가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자, A에서 B로 가는 경우를 할 때, 자, 그냥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할 수 있는데, A에서 B로 가는 거에서 요 대각선에 있는 애들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눠서 구하면 겹치는 부분 없이 3가지 가는 경로의 수를 더해 주시면 돼요. 자, 요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A에서 B로 가는 게 가로 2개, 세로 2개니까 4팩, 2팩, 2팩이잖아요. 그럼 4, 3, 2, 1이 돼서 얘가 6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그럼 여기 P하고 Q하고 R이라고 잡으면 A, P, B예요. 그럼 이거 한 가지죠. 위로 올라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가는 경우는 자, 요렇게 A에서 Q로 가고 Q에서 B로 가는 경우가 저거죠. 2 곱하기 2가 나와서 총 4가지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자, A에서 R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는 얘가 더 한 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4개 다 합하면 6가지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각각의 경우를 구한 다음에 다 더해 주시면 전체 경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A에서 B로 가는 거에서 대각선 쪽으로 만나는 점들을 꼭 지나야 되는 점들을 각각 구해서 더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얘가 만약에 지나는 지점을 이렇게 잡잖아요. 이렇게 잡으면 케이스 분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는 괜찮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랑 여기 카운팅 될 때 여기를 지나서 겹쳐요. 지나는 게. 그래서 요렇게 할 때 여기 카운팅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점 지날 때 어떻게 될 거냐면 요렇게 돼서 카운팅이 돼서 겹칩니다. 일렬로 세우면. 그림이 잘 안 보일 것 같네요.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요. 요렇게 찍은 거랑
자, 여기 가운데를 거쳐서 가면 경우의 수 할 때 요거랑 요거에서 경우의 수 두 개 곱하잖아요. 두 번째 케이스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 하잖아요. 여기 할 때는 여기랑 여기에서 세잖아요. 그쵸? 그러면 양쪽에다 들어가 있는 케이스가 어떤 경우가 양쪽에다 들어가냐면 얘가 요렇게 되는 케이스가 여기도 들어가고 양쪽에 들어가죠. 더 있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케이스가 나오니까 얘는 케이스 분류를 이렇게 하면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그 케이스를 분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쪽으로 그 지난 점을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일렬로 설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케이스 분류한 다음에 겹친 부분을 또 다시 세줘야 돼요. 케이스를 해가지고. 그러면 너무 복잡해져요. 그래서 대각선 쪽으로 꼭 지나야 되는 점을 찍어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거부터 보시면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거니까 자, 얘가 요렇게 가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면 되고 자, 여기는 가로가 하나, 세로가 4개니까요. 얘는 5팩에 4팩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 P에서 B로 가는 건 한 가지니까 얘는 5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에서 Q를 거쳐서 Q에서 B로 가는 거 하나 있겠죠. 그럼 A에서 Q로 갈 때 가로 2개, 세로가 그 3개니까요. 5팩을 2팩,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Q에서 B로 갈 때는 가로가 4칸이고 세로가 1칸이니까 5팩을 4팩으로 나눠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앞에는 10이고 뒤에는 5가 나와서 얘는 5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R로 갈 때는 이렇게 됐네죠. 자, 가로가 4개, 세로가 하나, 전체는 5개네요. 자, 그 다음에 R에서 B로 갈 때는 가로 2개, 세로 3개로 해서 5팩에 2팩, 3팩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5 곱하기 10이 나와서 얘는 5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자, A에서 S로 갈 때는 오른쪽으로 쭉 가면 되니까 한 가지고요. S에서 B로 갈 때는 가로가 하나, 세로가 4개니까 얘는 5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 다 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풀이에서 전체에서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데 제외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외하는 걸로도 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해보세요, 연습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하겠습니다. 합의 법칙을 이용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대각선으로 꼭 지나야 되는 점들을 찍어서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일단 연습을 해두시고 어느 지점을 찍어야 되는지를 항상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어렵다. 대신 이렇게 푸시면 풀이를 좀 쓸 게 없어요. 이렇게 보면 자, 지금부터 하는 거는 자,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합의 법칙. 자,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가 다 한 가지예요.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수녀를 좀 연습을 좀 해두시고요. 내신 문제 났다. 최후의 수단. 정말 모르겠다. 그럼 요렇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때는 검산 꼭 하셔야 됩니다. 숫자가 뒤로 갈수록 커져서 검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거 풀이가 방법이 간단한 만큼 좀 안 틀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 1이에요. 이걸 먼저 쓰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경우는
이쪽에서 오고 위에서 오니까 두 가지, 얘는 세 가지, 여기는 여기가 세 가지였죠. 밑에서 또 올라오니까 네 가지입니다. 이쪽에서 오고 밑에서 올라오니까 다섯 가지예요. 자, 여기는 여섯 가지, 여기는 일곱 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가 두 가지였으니까 세 가지예요. 여기 네 가지, 여기 다섯 가지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차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여섯 가지, 여기는 열 가지, 여기는 15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 자, 여기가 다섯 가지가 위로 올라오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11가지, 여기는 18가지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됐죠? 더 이상 표시할 수 있는 게 여기 있군요. 10. 여기서 오른쪽으로 나오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자, 요거 더하면 25. 자, 여기는 10에서 오고 5에서 올라가니까 15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는 26이고 여기는 4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색깔 바꿔볼게요. 자, 여기는 40 이렇게 되시면 되고, 이제부터는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는 66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지막으로 66이랑 44 더해서 110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할 때 순서대로 경우의 수 구할 수 있는 것 쭉쭉 구해서 좁혀간다. B쪽으로 좁혀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파란색 해주고, 그 다음에 보라색 해주고, 빨간색 해주고, 이렇게 경우의 수 구할 수 있는 경우를 합의 법칙에서 구하면서 B쪽으로 숫자를 몰고 간다.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전체적으로 내화를 한 다음에 같은 것의 개수를 일렬로 배열하는 것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같은 것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를 하나로 본다. 그렇게 해서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순서가 고정되어 있는 그것도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단 경로의 수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응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파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